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의 관심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에게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이화영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준 것을 모두 이재명이 알았고 수시로 이재명과 통화를 했고 이재명으로부터 고맙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다. 또 자신이 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의 이화영을 비롯해서 경기도 간부들도 모두 같이 있었다. 북한 측 인사들과 협약을 맺는데 이렇게 사실상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털어놓은 셈입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이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이재명은 어제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검찰이 또 소설을 쓰고 있다, 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법정에서는 이화영 법정에서는 김성태의 진술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곧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 비리 관련해서 소환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이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 이재명의 측근들은 또 어떻게 방탄에 나서게 될까? 이게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좀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왜 국회 비회기에 8월 달에는 비회기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곧 이번 달 말은 회기가 열리지 않는데 이때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 이건 뭐 정치적인 공세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정성호를 비롯해서 7인회 멤버죠. 김영진 모두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비호하는 논리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비상식적입니다. 이 친명들이 이재명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비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김영진이 CBS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나 사기범의 얘기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의 입장만을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느냐, 이재명을 소환하느냐,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검찰이 4차 소환을 했는데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소환하게 되면 5차 소환인데 무슨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을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을 지금 비꼬은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깡패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에 대해서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이 뭐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렇게 검찰 소환 일자를 정하려고 하느냐, 피의자가 지금 뭐 특권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걸 비꼬은 것인데 비꼬으려면 좀 제대로 비꼬아야 됩니다. 검찰이 김성태의 말을 믿는 이유는 김성태 깡패 맞습니다. 사기범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어울린 사람이, 대북 송금을 위해서 어울린 사람이 김성태였습니다. 김성태와 같은 사기범과 이재명이 어울렸기 때문에 이 사기범의 말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사기범이나 깡패와 어울리지 않았다면 깡패와 사기범이 그렇게 그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왜 이렇게 자꾸 소환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지은 혐의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혐의가 없으면 뭐 때문에 검찰이 소환을 합니까? 또 가능하면 묶어서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고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하니까 자꾸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이렇게 증거 인멸 행위까지를 하게 되니까 또 소환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성호는 또 어제 CBS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정치한 지 올해로 20몇 년이 됐지만 한동훈이 가장 비정상 저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구속하든 구속하지 않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왜 한동훈 장관이 꼭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저질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한다, 체포동의안을 보이콧한다, 이건 참 저질스러운 행동이다. 방탄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에 반드시 구속시켜라 이렇게 장관이 암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질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사실관계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호가.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에 대해서 뭐 구속시켜라, 구속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할 사람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한동훈 장관이 저질이다라고 한 것은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친명 쪽입니다, 이걸 보이콧하자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이건 방탄 중에서도 저질이다, 그렇게 짚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딴 내용으로 또 비정상 저질이다. 한동훈 장관의 뭐가 비정상이고 저질입니까? 지금 사실관계도 제대로, 한동훈 장관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정승호 자신이 비정상이고 저질인 걸 드러낸 셈입니다. 이재명이 비정상이고 저질인 걸 드러낸 셈입니다. 계속되어 온 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제 대북 송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논리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이재명이 만약 이재명이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면 이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쌍방울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김성태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대북 사업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일반 기업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낀 것입니다. 경기도도 대북 사업을 하고 싶고 이재명이 북한을 방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답하면 됩니다. 자신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떳떳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울이 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더라, 그 800만 달러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성태에게 고맙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명을 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계속 친명 쪽에서 8월 달에 검찰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왜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느냐, 다음 달에 하면 무조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 뭐 분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걸 모두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도 이재명이,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이재명이 이걸 전혀 정치적인 압박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하면 됩니다. 자신을 가결시켜달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당당히 내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뭐 민주당 비명 친명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을,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설명하려고 해도 뭐 설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도 굳이 혐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과될 것 아닙니까? 비명 반명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럽니까? 왜 8월 달에 영장을 쳐라, 다음 달에 치는 것은 뭐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럽니까? 구속이 되고 나도 친명들이 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한다면서요, 옥중에서 공천을 하겠다면서요. 하면 됩니다. 비명을 잘 설득해서 당대표직 계속 유지하고 옥중 공천하면 됩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뭐 떳떳하다면 말이죠. 이재명과 친명들은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이라고 한답시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 왜 깡패 말을 듣느냐, 사기꾼 말을 듣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또 기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이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동훈 장관도 이 받아칠 뭐 의욕도 생기고
받아치는 수준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참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대납했습니다. 북한에. 자신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하면 됩니다.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그렇게 주게 되면 이게 제3자 뇌물에 걸릴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안 된다. 철회시켜라. 우리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 대북 송금 혐의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김성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고맙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검찰이 9월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도 민주당 갈등 안 빚어도 됩니다. 이재명이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통과시켜 줍니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저질 같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이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한답시고 합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이 됩니까? 국민들을 더 짜증만 나게 할 뿐이죠. 이 수준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